문무일 내정이 되자마자 BBK 김병준 네. 그 SNS에다가 비판글을 올렸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 문무일 이 지금 후보자가 BBK를 수사했던 사람이 네. 어떻게 BBK 재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예. BBK 그 조사 관련해서 김경준 씨 입국서를 기획 입국서를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경준 씨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하고는 이 상당히 다 이 배척하고 일종의 그 면죄부를 줬다. 당시 여당 인사들한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그 신임 검찰총장이 지금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중에 하나가 BBK 재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약점이긴 분명히 약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BBK 사건 전체라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준 씨가 들어온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기획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소문 자체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들어갔던 수사는 아니었다. 약간 비켜나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당사자였기 때문에 너무 직접 당사자시죠. 그때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시 홍준표 클린 선거감시단인가 하면 그분이 편지를 들고 흔들어요. 그렇죠. 네. 이 편지가 바로,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편지다 그러면서 흔드는데, 수원인가 어디 교도소에 있는 분이 경준아 그러면서 김경준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 어쩌고저쩌고 그 편지를 공개했는데 이 편지 자체가 조작된 거거든요. 조작된 거죠. 당시 이 문무일 특수 1부장이 더 이상 수사를 못 나간 건 이 편지가 조작됐고 누가 조작했냐까지 사실은 수사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BBK 당사자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거든요. 그때 그 수사의 목적은 어찌 보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자,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야당 정봉주 박영선 등등의 의원들을 쳐라. 이렇게 될 때 정치검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검찰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죠. 거기 예. 내사에서 아예 접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사에서 끝났다는 얘기는. 내사에서 끝났어요? 예, 사건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사 종결 선언했죠. 예, 풍문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BK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맞고, 원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더라도 용감하게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 오너다, 이런 거, 주인이다, BBK 주인이다, 이런 것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실 어렵죠. 사실 그때 박영선 의원도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충의 정도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예? 가장 피해 당사자가 가만히 계실 정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김경준 씨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야당을 치라고 했던 미션이었죠. 박영선, 정봉주 등등, 김현민 등등 그냥 야당 지도부를 이걸 갖고 흠집을 내고 쳐라 이런 그렇죠. 거였었는데. 기획 입국을 한 세력이 그때 당시에는 집권 여당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포함되어 있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에 계신 분들을 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무일 이 지금 당시 특수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정권 교체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새로 당선자가 됐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살짝 피해가는 그런 한 수를 발휘한 셈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왜 문무일 총장을 이렇게 빨아주죠? 아니, 빨아주는 게 아니라 진지하죠. 깜짝이야. 근데 그 평판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자들이 특히 이제 진보 언론 기자들이 검찰 칭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특히 그 정치 검찰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보수 언론들하고 다르게 진보 언론들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새 기자들이 사석에서 문무일 참 욕 안 먹은 그러니까 검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후배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형님 해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조직가형은 아니지만 뭐 어떤 구체적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청탁하는 게 이제 그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격 좋은 그런 선배들은 그냥 술 먹고 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렵고 꼼꼼하고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무일 검사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굉장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연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한 품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들한테도 눈이 굉장히 맑지 않으세요? 눈동자. 예.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이자 변호사의 또 한 해 선배예요. 그게 사슴과인가?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사슴과? 예.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진짜. 어디서 웃어야 될지. 아니, 고려대학교 사슴과? 안 웃겨요. 고려대학교 동물농장 학부 사슴과?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연한 원칙주의자. 예, 유연한 원칙주의자로 그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더군다나 저는 출근하면서 출근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직자. 예,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 국민, 그리고 조직의 뭐라 그랬죠? 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때문에 새로운 주정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야말로 그동안 정치검찰로 오인되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정치 권력들로부터 방패막이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으나 조직에서 도태됐던 검사들이 활개치고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돌발 질문이요. 네. 정치인들도 기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제일 욕을 안 먹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안 낚이는데요?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예. 아니 그런데 한 언론사 사설이요 이렇게 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을 각오로 일을 해라. 어느 신문사게요? 글쎄요. 왜 자기들 했을 때 안 그랬지?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예,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청와대하고 전화 천통하고 전화 통한 거 왜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한 게 죄입니까? 예? 그런 얘기. 언론 사설 중에 보수 언론 사설 중에 그게 있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사정 당국을 이끄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참 많았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검찰이라는 칼을 휘둘렀을 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긴밀하게 연결 관계가 돼서 이른바 정치 보복을 했을 때 많이 쓰였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에 막강한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독립 아닌 독립을 시켜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 자체는 좋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저기 홍준표 대표와의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제가 같아요. 하나의 예측 문제를 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BBK 재수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 깜짝이야. 왜요? 정답을 말해갖고.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그 부분은 이미 정권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요? BBK가요? BBK를 포함해서 당시에 BBK도 있었고 뭐 그동안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BBK는 재수사 들어갔다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들여보다 보겠다 이런 최재원 교수님은요? 저도 뭐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이 BBK를 둘러싸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이분들이 상황이기 촉이 때문에 대단한데 변호사 계시지만 무작정 재조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좀 유력하다고 한다면 근데 마치 제가 새로운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 홍로에서 아니 이미 다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자 이제 미스터 홍.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 대표. 그러니까 홍준표 당 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현재 당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아, 문무일 네,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고 1심에서 인정이 됐던 증거들을 2심에서 완전히 증거를 배척하는 방법을 해서 무죄를 했는데 연결고리 하나를 그냥 뚝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끊었던 연결고리가 이게 법리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 그때 무죄가 나왔을 때 보도자료까지 다 준비를 해서 이거를 반박을 하려고 했었는데 대법원의 법리가 그동안의 법리와 어긋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본인은 뒤집힐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자제했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만약에 지금 야, 홍 대표의 잠 못 이룬 밤이 이제 시작됐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씀이 맞다면 어허. 홍 대표는 정말 지금 홍 대표님이라고 좀 해주세요. 홍 대표님 아니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그래요? 그래도 아니, 제1야당 대표인데. 문무일 그 검찰총장 후보자의 말이 맞다고 한다면. 그렇죠. 많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러면 그럴 우린 수도 전제가 있죠. 딱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님자를 웬만해서 잘 안 붙이는 게 대표라는 게 공식 직함이니까. 아, 그래요? 예. 전 붙이고 싶어요. 존중해주고 싶어. 대표님. 그또 악연이 두 사람의 악연이 또 지난번에도 한번 있어요. 2004년에도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 당시에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과 관련된 특검이 운영되고 있었을 때 홍준표 현재 당대표가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의혹이라 하면서 그때 그 양도성 예금 증서 100억짜리인가를 들고 갔다고 합니다. 이 현재 그 검찰총장이 후보자인 문무일 당시 특검에게. 그랬을 때 이제 왜냐하면 연수원 기수로 4년이고 대학도 선배고 학은 영주표 의원이었죠 그때. 이게 면박을 주셨대요. 그 지금 문무일 후보자가. 그래요? 이거 위조된 건데 이런 거 가지고 왜 나한테 수사를 하라고 하냐. 그래서 굉장히 그때도 홍준표 당시 의원이 나오면서 기분 나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왔어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나온 얘기고요. 예. 좀 전에 그 당시 홍 현재 대표의 판결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언론에서 나온 것 같진 않아요. 판결이요? 그렇죠. 2심 무죄 판결이 무죄 잘못됐다는 판결에, 거에 관한 얘기는 거의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 예, 언론에는 얘기가 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처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든 언론을 하나도 안 봐도 그런 얘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 법조 출입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예, 그렇나요? 예. 예. 근데 논평을 자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이거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법리가 바뀔 수도 있죠. 예. 법리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까지로서는 어차피 아니라고 봐서 넘긴 거죠. 믿고. 예, 차재현 교수님.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성한종 리스트도 총 7명인데 그렇죠. 홍준표, 이완구 두 분은 기소를 했는데 친박 의원 6명은 불기소했다. 예. 그렇죠? 예. 이것도 정치적인 고려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오늘 후보자로서 예. 청문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출근할 때 기자들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 물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사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그래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아마 또 역으로 또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사실 당시 총리였던 이완구 총리, 현직 총리를 기소를 했다. 그러면 내가 자고우면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권력의 하나는 눈치를 보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뭐 좌고우면한 게 전혀 없다. 이렇게 어렵게. 아니, 제가 그분의 직접 화법을 그대로. 아니 그러니까 저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눈은 선하게 생겼구만. 그 말씀을 예. 그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그래서 누가요? 고전 같은 걸 되게 많이 읽으셔서 저런 식의 화법들을 많이 쓰시는 편이세요. 그렇다고 해서 자고 우면 무슨 고전이라고 해. 다른 그러니까- 표현이에요 저거. 그거 어렵다고 얘기해놓고 제가 얘기하니까 또 그러세요. 저거 말고도 저는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그러니까, 왜 제가 책 많이 읽었다는 얘기도 왜 하냐면, 또 아까, 저기 왜 제가 누워서 침뱉는지 모르겠지만 법조인들이 법은 잘하는데, 인문학적 지식이 딸리는 분들도 또 꽤 있거든요. 근데 일단 법조인들은 사법고시 볼 때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일종의 그 독서 중독증이 있더라고요. 항상 책을 갖고 다니더라고. 그게 이제 거기서 이제 말씀하신 게 정말 맞아요. 예. 중독증 걸린 분들도 있고, 이게 한 가지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사법시험이 이 분량이 많잖아요. 분량도 많고 법이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왜 이 법이 만들어지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우는 분들이 또 많아요. 사법시험 출신들 중에. 그런데 근데 이분은 이거를 취지를 또 다 꿰고 계시더라고요. 다 찾아보셔가지고. 그것도 특이했어요. 제가 만나보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양철 변호사도 참 고대네요, 진짜.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 아니, 저랑 기수가 너무 차이가 나서 무슨 왜 저렇게 이렇게 극찬을 할까?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근데 고대 이야기 나온 김에 제가 그럼 좀 고대 동문회 하나요? 아니, 홍 대표, 당 대표도 고대세요. 그래요? 고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88년도에 검찰총장 임기제가 도입이 됩니다. 예. 임기제가 도입돼서 바로 앞에 직전에 물러났던 김수남 총장까지 20명의 이 총장이 계셨는데 그 중에서 임기를 채우신 분이 뭐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한 7명만 임기를 채웠는데, 그럼 나머지, 그럼 13명은 임기를 못 채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중에 20명 중에 고려대학 출신 총장이 4분 계신데, 공교롭게도 고대 출신 4명은 전부 다 못 채운, 임기를 못 채운 총장 속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물 후보자가 이번에 만약에 임명이 되면, 과연 이 고려대학교 검찰총장으로서 임기를 끝까지 못 가는 이 징크스를 깰 거냐 안 깰 거냐도 지금 이 한간의 화제입니다. 아니, 무슨 다큐 프로를 해서 예능 얘기를 하고 계세요.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기사 많이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아니, 고대를 이야기하시니까. 에피소드류. 에피소드 고대 출신들 20명 중에 13명이 임기를 못 채웠고. 아니, 고대 출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에 고대가 4명인데 다 임기를 못 채웠다. 임기를 못 채웠다. 불명예 총장, 단명 총장의 고대가 다 이름을 올렸다.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아무튼 뭐 이번에 문물 총장 후보자는 뭐 일단 임기까지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서 임기를 다 채우는 그런 총장이 되길 바랍니다. 검찰총장 임기는 몇 년이에요? 2년입니다. 2년이 있겠네요, 그럼. 예. 날이 더워서. 날이 참 더워요. 예, 날이 참 덥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뭐 국내 사정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최강욱 변호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한 그 팟캐스트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 한번 검찰 개혁 제대로 하는지 보자라고 하면서 검찰 내에서 이 반발의 분위기가 녹록치가 않다. 지금 이제 문무일 이 검찰총장 후보자의 미션은 2개 아닙니까? 자, 우리 공직사회의 과거에 적폐청산, 혹시 미진한 수사가 있었으면 다시 들여다볼 것이고, 재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어서 정치 검찰화되어 있는 검찰의 시스템 개혁, 나가서 적폐청산까지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2개의 아주 묵직한 미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성향상 굉장히 맞으신 분이기도 해요. 검찰에 대한 소신은 굉장히 있는데, 이렇게 뭐랄까, 아까 이제 장윤성 기자 표현을 따지면 주변에 막 어울려서 사람들 끌어서 막말로 술 마시러 다니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시거든요. 검찰이 인권보호기구라는 그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에 대한 소식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이라든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지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켜주고 왜 검찰이 2번, 3번 수사하는 이유도 사실은 국민들은 불편하다고 생각할 게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지만 원래 취지는 한 번만 들여다보는 걸로는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번, 3번 보는 그런 어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취지를 원래 잘 살려내는 그런 식으로 가자. 거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뭐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분에게 이런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계파를 이루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분류가 되지 않으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교과서적인 측면에서는 한쪽이 학자 출신인데 한쪽이 또 검찰 내의 인사지만 학자적인 면모를 가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그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지금 따게 될 겁니다. 그렇죠. 가장 예. 핵심주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 힘 빼기거든요. 사실 따지고 예. 보면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승승장구했던 일부 정치 검사들에서 휘둘리져 왔던 이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지금 국민적 명령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는 예를 들면 법무부의 탈검찰화, 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검찰 내의 인적 쇄신, 나아가서는 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고위공직자
수사 비리처. 예. 이 두 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어떻게 보면 검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은 그날 내놔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 반발이 꽤 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조직 내의 반발을 어떻게 잘 다독일 것이냐, 그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것이냐 부분에 상당히 주목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시기를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어라.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특히 그 전임 정권이나 보수 정권 쪽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을 이게 지금 당면한 검찰 개혁에 있어서 문무일 총장, 검찰총장 후보자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예를 들면 청와대와의 그 코드를 맞춰서 일종의 그 조직 쇄신이라든지 인적 쇄신의 드라이버를 걸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 정치적인 견제구를 날린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 그 정치권하고 이제 기자들 취재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쨌든 몇 가지 이제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쨌든 김수남 검찰총장 후임으로 인선된 게 이제 약 한 2달, 한 50일 만에 왔기 때문에 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조직 안에 있는 이른바 정치검찰로 분류되어 있는 인적에 대한 청산, 인적 청산 이것도 중요한데 큰 틀에서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검찰개혁. 하나는 이제 공수처, 예.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하나 만드는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분이 1988년 사법파동 막 그때 연수원 시절부터 준비했던 것처럼 그때 이제 뭐 다 변호사나 뭐 판사하자 할 때 이분은 검사하고 싶다 그래서 검찰로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따라서 이제 검찰 본위 검찰 중심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 노선하고 일정 정도 충돌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검찰총장이 네. 검찰 개혁, 그러니까 이제 검찰 내부 분위기는 그 양 변호사님 이런 거 아닙니까? 검찰 개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관행이 검찰 내부에 칼을 댄다고 하면 검찰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우리를 놔둬라. 우리 정치와 우리가 끊게 되면 우리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방언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점점 더 정치권 그 검찰화했고 보통 그 개혁의 얘기가 나오면 검찰총장이 사표를 던지고 저항하면서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자체가 우리 정치 검찰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작서부터 그 개혁의 미션을 안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 상황이 좀 많이 좀 변화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난번 뭐 최광욱 변호사 팟캐스트, 손혜원 의원과 하던 그 팟캐스트에서 이 검찰이 지금 개혁에 반발하면서 막 청와대를 뭐 비난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부가 그렇다라는 거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 특히 이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 조금 실무진에서의 검사들은요. 부장검사급 밑으로. 밑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지 반발이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진짜 그런 겁니다. 정치 검찰으로 가는 수뇌부의 몇몇 분들이 자기 권력을 다 놓지 않기 위해서 쥐고 있던 게 밑으로 내려가면 무슨 일이 되냐면 그냥 이 일이 많아진 것 뿐이에요. 잡무가. 그럼 그 밑에 일선 검사들은 밤새고 죽어나갈 정도로 힘이 들어서 했는데 그거를 하나도 포기 안 한 이유가 결국에는 위에서 이거 다 우리 거야라고 꽁꽁꽁 싸맸거든요.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검찰이 가져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추려내는 원래적인 의미의 검찰로 가면 그런 부분이 줄어들 거고 반발도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일선 검사들이 왜 딱 단적으로 비교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을 개혁하셨을 때는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진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 10년 사이에 법조계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검찰 분위기도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를 아마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도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도 내부에 막 사정의 칼을 들여대는 작업이 사실 조금 이루어졌어요. 다행히 지난번, 다행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과의 술자리 파동으로 인해서 기수 정리가 좀 됐어요. 그 부담이 이미 덜어진 상태에서 검찰총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손을 대야 되는 검찰 내에 오래된 묵은 세력들이 상당 부분 이미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서 바치는 힘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과거와는. 근데 저는 그렇게 뭐 아직까지 낙관은 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2003년도에 이 일선 검사들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했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검사와의 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분위기는 분명히 아닌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리고 또 공수처 문제 같은 경우는 결국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상당 부분을 지금 떼내서 지금 딴 데 넘겨줘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그런 일선 검사들이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권한을 떼내는 데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다 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자신들의 실질적인 권한이 떨어져 나갈 때 있어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11년도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대검 중수부를 폐지할 때 그때 하극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최재경 그때 당시 검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그래서 총장하고 부딪혀서 한 상대의 검찰총장이 결국 중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역대급이었죠 그때. 역대급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총장이 되시고 난다면 이런 시대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국민적 요구를 과연 그 검찰 내 조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개혁의 당위성만 가지고 밀어붙였다가는 조직 내에서 상당히 반발을 겪으면 오히려 개혁 자체가 자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더십을 이번에 잘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선 수사검사들이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방패막이 역할은 세게 할 거다. 그렇지만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그런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노선, 거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분석이 누가 그 나와요. 얘기를 했어요? 검찰 내부의 얘기를 들은 기자들이 이런 논조의 기사를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게 이제 정치검찰이었을 때는 수직적이고 명령적인 체계인데 이제 지금은 시스템을 잡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검찰총장한테만 이 미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민정수석인 조국,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이 삼각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내부 분위기는 지금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정치검찰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 거 아니라고 하는 이런 저항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특히 공수처 같은 경우는 검찰을 투명하게 만드는 건데 이번 기회에 받아들이자. 이 분위기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아까 했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문제가 어찌 보면 가장 더 어려운 고양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하는 그 부분이 어렵고 공수처는 상당 부분 그 원 내용을 유지하면서 갈 가능성은 좀 높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미세 조정의 영역인 것 같아요. 거기에 과연 이제 신임 후보자가 만약에 총장이 되신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헤쳐 나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일 것이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일단 법무부를 떼놓는 작업 자체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부 검사들이 다 가서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 민정수석실에 다 검사들이 가서 있는 구조.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이 하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포기하고 법무부가 포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검찰총장이 부담은 전혀 편하죠. 없어요. 막상 청와대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조국 민정수석 카드를 놨을 때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놀랬던 게 가장 쉽게 9년 만에 정권 교체했는데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칼을 스스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몫의 부담은 이미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검찰 내부에 기존의 정치 검찰화돼서 했던 수사들 그 수사의 진실을 들고는 제보 보따리가 많아지고 있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아까 BBK도 그래서 물어본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리고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좀 벗는 그런 개혁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문무일 특수일부장이 더 이상 수사를 못 나간 건 이 편지가 조작됐고 누가 조작했냐까지 사실은 수사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이명박 대통령이 BBK 당사자인데 대통령이 되자마자 하거든요. 그때 그 수사의 목적은 어찌 보면 정치검찰이라고 하면 자, 이 편지를 근거로 해서 야당 정봉주 박영선 등등의 의원들을 쳐라. 이렇게 될 때 정치검찰이 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정치검찰에 요구를 했는데 그걸 안 했다고 볼 수도 있죠, 반대로. 그렇죠. 거기 내사에서 아예 접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내사에서 끝났다는 얘기를. 내사에서 끝났어요? 네, 사건으로 만들지를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사 종결 선언했죠. 풍문 정도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끝내버렸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BBK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은 맞고, 원하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렇더라도 용감하게 파헤쳐가지고 진실을 파헤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실제 오너다, 이런 거 주인이다, BBK 주인이다, 이런 것까지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불가능하죠. 그거는 사실 어렵죠. 사실 그때 박영선 의원도 고충을 많이 겪었는데 그 고충의 정도가 제일 많이 겪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잖아요.
가장 피해 당사자가 가만히 계실 정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 김병준 씨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게 사실은 야당을 치라고 했던 미션이었죠. 김경준, 박영선, 정봉주 등등, 김현민 등등 그냥 야당 지도부로 이걸 갖고 흠집을 내고 쳐라 이런 그렇죠. 거였었는데 입국을 한 세력이 그때 당시에는 여당 집권 여당 세력이었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께서 포함되어 있는 당시 대통합 민주신당에 계신 분들을 쳐라는 이야기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문무일 이 지금 당시 특수부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때 정권 교체를 한다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때 새로 당선자가 됐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측의 요구를 어떻게 보면 살짝 피해가는 그런 한 수를 발휘한 셈이죠. 따지고 보면. 공직자는 국가, 국민 그리고 조직의 뭐라 그랬죠? 적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때문에 새로운 주정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이 그야말로 그동안 정치검찰로 오인되어 있었는데 정말 제대로 된 검찰총장이 정치 권력들로부터 방패막이 제대로 해서 대한민국 검찰이 이렇게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왔으나 조직에서 도태됐던 검사들이 활개치고 제대로 한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돌발 질문이요. 네. 정치인들도 기자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제일 욕을 안 먹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안 낚이는데요? 그런데 모른 척 해주시려고 그러셨어요. 아니 그런데 한 언론사 사설이요 이렇게 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을 각오로 일을 해라. 어느 신문사게요? 글쎄요. 왜 자기들 했을 때 안 그랬지? 왜 저한테 말을 내세요?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들은 맨날 청와대하고 전화 천통하고 전화 통한 거 왜 조사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 통한 게 죄입니까? 예? 그런 얘기. 언론 사설 중에 보수 언론 사설 중에 그게 있어요. 청와대와의 전화를 끊어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사정 당국을 이끄는 그러니까 뭐 과거에 그런 일이 참 많았었잖아요. 대통령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검찰이랑 칼을 휘둘렀을 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청와대에 긴밀하게 연결 관계가 돼서 이른바 정치 보복을 했을 때 많이 쓰였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 검찰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막강한 힘을 실어주면서도 또 독립 아닌 독립을 시켜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의미 자체는 좋은데 지적하신 것처럼 과거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필이면 문무일 총장을 이렇게 빨아주죠. 아니 빨아주는 게 아니라 진짜죠. 깜짝이야. 근데 그 평판이 굉장히 좋더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래요? 기자들이 특히 이제 진보 언론 기자들이 검찰 칭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기자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지만 특히 그 정치 검찰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보수 언론들하고 다르게 진보 언론들은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요새 기자들이 사석에서 문무일 참 욕 안 먹은 그러니까 검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보니까 후배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러니까 형님 해가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조직가형은 아니지만 어떤 구체적으로 사건과 관련해서 청탁하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성격 좋은 그런 선배들은 그냥 술 먹고 놀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은 어렵고 꼼꼼하고 까탈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문무일 검사 바로 그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굉장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유연한 품성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따뜻한 품성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형사 피의자들한테도 눈이 굉장히 맑지 않으세요? 눈동자. 사슴 같은 눈을 갖고 있는 이자 변호사의 또 한 해 선배예요. 그래 사슴과인가? 고려대학교요. 고려대학교 사슴과?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치겠다 진짜. 어디서 웃어야 될지. 아니 고려대학교 사슴과? 안 웃겨요. 고려대학교 동물농장 학부 사슴과? 까먹었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유연한 원칙주의자. 유연한 원칙주의자로 그 평가를 받고 있어서. 근데 더군다나 저는 출근하면서 출근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공직자. 부패한. 문무일 내정이 되자마자, BBK 김병준.
그 SNS에다가 비판글을 올렸어요. 그러게요. 사실 그 문무일 이 지금 후보자가 BBK를 수사했던 사람이 예. 어떻게 BBK 재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서울지검 특수 1부장 시절에 예. BBK 그 조사 관련해서 김경주 씨 입국서를 예, 기획 입국서. 기획 입국서를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경준 씨가 이제 주장했던 부분들을 하고는 이 상당히 다 이 배척하고 일종의 그 면죄부를 줬다. 당시 여당 인사들한테 예.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지금 그 신임 검찰총장이 지금 주어진 과제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이라고 한다면 예. 그 중에 하나가 BBK 재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한 것이죠. 예. 양지열 변호사님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약점이긴 분명히 약점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BBK 사건 전체라기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처럼 김경준 씨가 들어온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 쪽에 어떻게 보면 기획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라는 소문 자체에 대해서 내사 단계에 들어갔었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질에 들어갔던 수사는 아니었다. 약간 비켜나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다르게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당사자였기 너무 때문에 직접 당사자시죠. 그때 이제 이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당시 홍준표 클린 선거 감시단인가 하면 그분이 편지를 들고 흔들어요. 그렇죠. 예. 이 편지가 바로, 김경준 씨가 들어와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이 편지다 그러면서 흔드는데, 수원인가 어디 교도소에 있는 분이 경준아 그러면서 김경준에게 편지를 쓰는 거고, 뭐 너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틀려 어쩌고저쩌고 그 편지 공개했는데 이 편지 자체가 조작된 거거든요. 조작된 거죠. 당시 저기 그 홍준표 대표와의 그 얘기는 조금 있다. 알겠습니다. 그런 자, 세 부분도 분에게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예. 그 하나의 예측 문제를 낼게요.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BBK 재수사를 할 것 같다, 안 할 것 같다.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오, 깜짝이야. 왜요? 정답을 말해갖고. 양지열 변호사님은요? 그 부분은 이미 정권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사실. 그래요? 예. BBK가요? BBK를 포함해서 당시에 BBK도 있었고 뭐 그동안에 뭐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았던 부분들을 BBK는 재수사 들어갈 때는 기사는 안 나왔는데. 수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조사?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런 최재원 얘기들. 교수님은요? 저도 뭐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문무일 지금 그 후보자 자체가 예. 이 BBK를 둘러싸고 지금 또 여러 가지 의구심을 사고 있는 이분들이 상황이기 촉이 때문에 대단한데 예. 변호사 계시지만 무작정 재조사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만약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좀 유력하다고 한다면 근데 마치 제가 새로운 증거를 알고 있는 것 같잖아. 홍로에서 아니 이미 다 했어요. 시청자분들이 이쯤 되면 다 알아차립니다. 그러면 예. 자 이제 미스터 홍. 홍준표 신임 자유한국당 당 대표. 예. 그러니까 홍준표 당 대표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사실 재판을 받아서 1심에서 유죄 받았고 2심에서 그게 무죄로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적혀 있었던 홍준표 그 현재 당 대표를 수사했던 분이 이제 지금 현재 검찰총장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그때 당시 2심의 무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했어요. 문무일 네, 문무일 현재 검찰총장 후보자가 수사본부장이었었나요? 왜 그러냐면 그게 감정적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완전히 배치되는